자, 판다스 기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약간 좀 불편한 문법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만 잘 파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판다스가 그럼 판다스가 뭔지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일단 기본적인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뭉치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형태들만 추려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이 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유사한 자료들끼리 묶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자료 뭉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투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트랑 투플이랑 자료 뭉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트는 그 뭉치 자료의 변형이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플은 한번 뭉쳐진 자료들은 삭제가 혹은 변형 또는 순서 바꾸기 또는 정렬 이러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는 자료에다가 각각 그 자료의 고유의 키를 붙여놔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뭉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뭉치 자료형은 집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수학에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개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뭉치 자료형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표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표 자체를 하는 거, 물론 이제 표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일들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으로는 너무 이제 힘듭니다. 이거는 파이썬의 전문가들도 좀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를 만들고 그 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판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다스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리즈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연관된 한 줄짜리 데이터 뭉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인 요 시리즈가 모여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단위가 이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표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엑셀은 이제 문서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셀 형식으로 각각 데이터 단위가 되고 그게 이제 뭉쳐지면 테이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다스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판다스를 운용하는 환경은 콜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콜앱은 판다스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PD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 별명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만의 엘리어스 별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가장 그러면 기본 자료 뭉치인 판다스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기본형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리즈를 만들 때는 일단 리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희, 철수, 민호, 관식, 예순, 학식 이런 이름들이 있으면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
스트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자료들에 이렇게 이제 따옴표를 붙였고요. 또 요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요소들 사이에서는 쉼표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까 우리가 저기 불러온 요 판다스에다가 시리즈라는 객체를 하나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메소드가 아니고요. 요 대문자가 S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시리즈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S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한 줄짜리 데이터 뭉치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열 모양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시리즈를 살펴보면 데이터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요 숫자는 인덱스 번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들을 표시할 수 있는 혹은 대표할 수 있는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리스트에 데이터들이 다 담겨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덱스 번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덱스 번호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이 인덱스를 바꿀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인덱스 바꾸는 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숫자 형식의 인덱스가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취향껏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번호로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덱스고요. 이게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리즈에서 자료를 하나 일단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일단 꺼내올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런 문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이름에 대괄호로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철수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의 인덱스 번호는 일단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이름이 아까 우리가 S로 저장을 했으니까 S에 대괄호하고 인덱스 번호, 철수의 인덱스 번호를 부르면 이렇게 이 자료 부르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철수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두 개를 꺼내 오겠습니다. 아까 하나 꺼내올 때는 시리즈 이름에다가 대괄호하고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쳤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일단 자료를 불러올 건데요. 근데 자료를 두 개 이상 불러올 때는 일단 시리즈의 인덱스에 불러올 자료를 다시 시리즈 형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불러올 자료 1번, 불러올 자료 2번 이렇게 안에다가 요 데이터 뭉치, 즉 리스트를 시리즈 인덱스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모양이 대괄호가 두 번이 이렇게 쳐지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식과 예순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관식이의 인덱스 번호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예순이의 인덱스 번호가 4번이 되니까 3번과 4번을 동시에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번과 4번을 이렇게 리스트 뭉치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리즈 S의 인덱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관식과 애순이 불러와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불러와진 형식이 되니까 요 불러와진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즈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왼쪽은 인덱스 번호가 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데이터가 되겠죠. 세 개를 부른다고 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을 불러볼까요? 1번, 3번, 4번을 불러온다면 마찬가지로 1번과 3번, 4번을 리스트 묶어요. 그 다음에 시리즈 인덱스 안에다가 이 인덱스 번호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료를 잘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라서 가져오는 형식을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리스트나 그 다음에 튜플에서의 슬라이싱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싱 형식도 대괄호에다가 시작 번호, 네, 그 다음에 끝 번호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끝 인덱스 번호는 이제 미포함이 됩니다. 미포함이 되니까 만약에 가져오고 싶은 인덱스 번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왜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야지 즉 끝 인덱스 번호는 포함이 안 되게 만들어 놨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걸 또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길어지니까 일단 끝 인덱스 번호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식과 애순이를 관식과 애순이를 한번 불러보자 라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금 지저분하지만 관식과 애순이는 인덱스 번호가 3번, 4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일단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3번, 4번이 되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시작 인덱스 번호는 3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 인덱스 번호는 4번이 들어가야 하는데 애순이가 4번이니까 근데 4번은 이 인덱스 번호는 제가 미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4번까지 부르려면 플러스 1을 내줘야 된다. 즉 끝 인덱스 번호는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 3번부터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는 시리즈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적인 단위는 시리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를 먼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런 시리즈가 있다고 치면 이 시리즈가 옆으로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자, 이렇게 쌓이고요. 다시 이렇게 쌓이고요. 또 이렇게 쌓이고 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한 번 더 쌓이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요 표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은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방향은 행이라고 하죠. 판다스에서는 이 열을 컬럼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행을 이제 로우라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행이고요. 다시 세로로 이렇게 쌓이는 걸 우리는 열이라고 할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그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료가 되는 것이 하나가 리스트입니다.
아까 우리는 시리즈를 리스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리스트로도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딕셔너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시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일단 리스트 기반은 행 중심입니다. 네, 그거는 일단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리스트를 만들 때는 행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이 하나하나 자료는 이렇게 열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쌓일 거고요. 그 다음 리스트는 이렇게 가로로 쌓일 겁니다. 네. 자, 사용 형태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기반은 리스트들 안에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요것만 보셔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 기반일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컬럼 이름은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이 지정이 되진 않습니다. 컬럼 이름은 컬럼즈라는 옵션을 넣어서 우리가 따로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기반은 자동으로 컬럼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컬럼명은 뭐가 되나? 키가 됩니다. 우리가 딕셔너리는 이런 형식이죠. 여기 소가로, 소가리고 중가로, 그 다음에 키, 콜롯 뒤에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 키는 열 이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류는 이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컬럼명을 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가독성 측면에서 보자면 리스트 기반은 일단 적은 데이터를 썼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복잡한 데이터 양이 좀 많거나 복잡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딕셔너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마블 영화의 페이지 1, 마블 영화들의 제목과 그 다음에 제작 용도, 감독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인덱스 번호가 역시 1번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이제 5가 되니까 총 6개의 행이 만들어졌죠. 데이터 구조는 생각보다 꽤 간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데이터라면 일단 리스트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도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를 일단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행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 묶음을 잡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1번 데이터는 1번행 데이터는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한 리스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즉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첫 번째 행 자료들이 첫 번째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 자료들이 두 번째 리스트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 자료들이 세 번째 리스트가 되고요. 이렇게 쭉 가자면 이제 n번째 행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시리즈에서 객체를 우리가 생성했듯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의 데이터 뭉치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뭉치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일단 원리는 이거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만들 때는.
자, 그럼 아까 요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하는가를 코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리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는 두 번째 리스트가 되겠죠. 자, 이게 쭉 들어가서 마지막 리스트 여섯 번째까지 만들어지면 이 리스트들을 다시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묶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 네 번째 리스트, 다섯 번째 리스트, 여섯 번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각 리스트들은 리스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요 각각의 리스트에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자를 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뭉치들을 데이터라는 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럼 요 데이터라는 명으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해서 df라는 객체 명으로 저장을 한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콜앱에서는 이쁜 표형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역시 이걸 살펴보면 자, 행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는 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6개 데이터니까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이제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컬럼 제목 있죠? 요거는 명시적으로 붙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요쪽 첫 번째 열 있죠? 요 열의 제목은 영화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있죠? 이거는 제목이 제작 연도가 되어야 되고요. 열 이름이 제작 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 이름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는요, 이름이 붙지를 않고 이렇게 컬럼에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역시 가장 왼쪽부터 0번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1씩 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열 이름을 제목, 그 다음에 제작연도, 감독 이렇게 된 열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조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코드에 하나의 옵션을 더 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즈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객체 생성할 때 두 번째 인자로 컬럼즈라는 변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컬럼즈에는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컬럼 이름 있죠? 이것들이 리스트로 묶어져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컬럼 이름이 리스트 형태로 옵션이 되어서 넣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변함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행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로 각각의 리스트로 묶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데이터만 넣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 그다음 제작연도, 감독이라는 컬럼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맨 첫 번째가 제목 컬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이 숫자가 제작 연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사람 이름들이 감독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된 객체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컬럼명이 명시적으로 붙어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딕셔너리는 이제 열 중심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 열 단위로 묶고, 그 다음에 재작년도도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 감독도 이렇게 묶을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옆으로 갔고 지금은 세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까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건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거는 길게 세로로 만들어지는 거는 요거는 딕셔너리 형태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요. 자, 이 데이터 뭉치를 딕셔너리 만들려면 자, 중괄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밸류가 됩니다. 근데 키는 하나고 밸류는 여러 개니까 일단 밸류를 리스트로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비교표를 봤을 때 리스트를 활용한 딕셔너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 키는 열 이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밸류들은 이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딱히 컬럼이라는 아까처럼 옵션을 줘서 열 이름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게 자동적으로 열 이름이 되니까요. 그럼 요 데이터 뭉치를 활용해서 바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옵션을 하나를 덜 주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더 간단하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코드를 살펴보면요. 자, 딕셔너리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 이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진 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될 겁니다. 데이터가 될 건데, 요 제목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길게 세로니까 그래서 행 단위로 이렇게 묶어줬죠. 행 단위가 아니고 열 단위. 죄송합니다. 열 단위로 이렇게 묶어줬고, 그 다음에 세장여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쌓이겠죠. 다시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일 겁니다. 그럼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열과 행이 만들어진 리스트가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제목과 제작년도 감독은 열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인크레디블 헐크 등등은 데이터가 돼서 세로로 쌓이게 될 거고, 제작년도도 마찬가지, 감독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료를 한번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이 좀 있는데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자, 데이터 프레임은 어쨌든 열이 되는 시리즈가 기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제가 아까 쌓인다고 했죠. 시리즈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쌓이는 기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래서 열을 꺼내오는 거는 일단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열 자체를 꺼내오는 거는 어차피 기본 단위를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을 꺼내올 때는 일단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일단 로케이션,
대가로, 우리 대가로까지 요거 그냥 한 번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좀 특이한 모양이긴 한데 메소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간 대가로가 뒤에 붙습니다. 여기 LOC라는 거는 일단 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 얘는 뒤에 가서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름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iLo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iLocation,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로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iLocation은 일단 번호 중심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일단 이게 가장 크고요. 뒤에 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지금은 행을 꺼내올 때는 도구가 필요하다. 다만 열을 꺼내올 때는 기본 기능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11개만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바로 열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떤 그 데이터에서 가지고 올 때 어떤 것을 가져와라 라고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덱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런 인덱싱을 할 때는 대가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 할 때 왜 소가로를 쓰지 않느냐라고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인덱싱, 그러니까 딱 지정을 할 때는 대가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열을 꺼내올 때도 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가로를 싸고, 여기 가져올 위치 혹은 번호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시리즈였기 때문에 요 열 이름, 즉 시리즈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제목열을 하나 꺼내 오겠습니다. 지금은 제목열 이거 하나만 꺼내 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 프레임 객체 이름이 df였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제목 컬럼을 가져와야 되니까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컬럼 이름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치도록 하죠. 그죠?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럼 출력 형식은 요 제목 컬럼을 몽땅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이거 보니까 되게 눈에 익죠, 그죠? 그래서 시리즈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시리즈 형태가 돼서 요 왼쪽은 인덱스 번호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요 시리즈 공부를 좀 처음부터 한 거죠. 어쨌든 기준은 데이터 프레임 기준은 데이터 프레임의 단위는 시리즈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을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2개라고 했는데 2개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시리즈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일단 이렇게 묶고, 그죠? 요소 하나를 이렇게 시리즈가 아니고 리스트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대가로로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df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2개 이상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리스트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대가로는 요거는 리스트를 형성하기 위한 대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요 대가로들은 요거는 인덱싱을 위한 대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대가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로로 쌓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인덱싱을 위한 대가로, 그 다음에 리스트를 위한 대가로. 그래서 결국은 대가로가 이렇게 2번 만나는
형식이 되겠죠. 자, 두 개열을 꺼내올 때는 역시 이렇게 리스트로 네, 이렇게 싸주고요. 네, 컬럼명에다가 다시 여기 컬럼명 네, 이렇게 리스트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더 이상 인덱스로 싸주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과 감독열을 가져오도록 해보죠. 컬럼명이 제목 그 다음에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싸겠습니다. 제목과 그 다음에 감독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컬럼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을 해야 되니까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인덱싱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목열도 감독열도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제목과 그 다음에 감독열. 네. 시리즈, 이 제목도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감독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네, 이게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시리즈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열을 가지고 오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제 행을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을 가져올 때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두 개가 다 필요하진 않고, 예,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LOC,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LOC. 이렇게 예, 각각 두 개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LOC는 인덱싱을 할 때는 행 이름을 사용합니다. 행 이름.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름을 사용하고요. 이름. 네. 그 다음에 ILOC 있죠? 요거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번호. 여기 I가 아마 INT? 인티저의 I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번호라는 게 붙고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하나는 이름, LOC는 이름, 그 다음에 ILOC는 행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럼 행이름이랑 행번호 이건 도대체 뭐냐? 네. 자, 아까 우리가 제목이랑 감독 이렇게 두 개 열을 따로 불렀고 요 두 개 각각의 시리즈가 합쳐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쪼개놓고 볼까요? 이렇게 요거 시리즈 하나, 네. 그 다음에 이거 시리즈 하나 이렇게 봤는데 요 왼쪽 인덱스 번호 있었죠? 시리즈에서 왼쪽에 인덱스 번호라고 했는데 요 인덱스 번호가 두 개의 시리즈가 만나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면 결국 요 인덱스 번호는 이제 행 번호가 되겠죠. 네. 행 번호가 될 거고 또 앞서 제가 이 행 번호를 즉 이 인덱스를 명시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꿔버리게 되면 이 행번호가 행 이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요 강좌에서는 행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따로 하게 되면 뭐 그게 별로 제가 볼 때는 행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쨌든 지금은 행 이름을 따로 예, 지정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요 상황은 행 번호가 결국은 행 이름과 같습니다. 예, 행 이름과 같기 때문에 지금 명시적으로 볼 때는 이 행 이름, 예, 즉 LOC를 사용할 때나 아니면 ILOC를 사용할 때는 어쨌든 같은 요 대괄호 안에는 뭐
같은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LOC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행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 ILOC에 들어가는 요 번호는 행 번호가 될 겁니다. 일단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행 이름은 여기 있죠? 여기 번호. 네, 여기 될 거고요. 잠깐 지저분하니까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모든 잉크 삭제. 자, 이게 행 번호가 될 거고, 자, 지금 상태는 행 이름이 곧 행 번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OC나 ILOC에 들어가는 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지만 모양새는 같지만 여기는 행 이름이 되고요. 행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행 번호가 될 겁니다. 그냥 의미는 같지만 어쨌든 모양은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충 이해했으면 한 행만 일단 꺼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2번 행만 가지고 오도록 하죠. 2번 행. 2번 행을 가지고 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2번이라는 게 지금의 의미에서는 행 이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 번호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ILOC 또 LOC에다가 2번이라는 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임시로 명시적으로 넣겠습니다. 자, 2번을 넣게 되면 여기 2원행이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재작년도, 감독 하고 여기 2번이라고 뜨죠,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하나만 가져왔을 때 보니까 이거 되게 눈에 익으시죠, 그죠? 보니까는 이 모양이 이제 시리즈 모양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시리즈 모양일 때 왼쪽이 인덱스였는데 인덱스였고 오른쪽이 데이터였죠. 네. 근데 아까는 인덱스 번호였는데요. 이제는 번호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기 컬럼 이름이 인덱스 번호가 되니까 인덱스 이름이 됐죠. 네. 컬럼 이름이 인덱스가 돼서 인덱스 이번에는 이름이 됐고, 네.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행을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개의 행 이상 가져와도 뭐 특별히 공식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면 제가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그랬죠.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덱싱을 뜻하는 대괄호로 다시 바깥에 감싸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객체 이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LOC냐 아니면 ILOC냐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여기도 차이점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OC는 행 이름이 되고요. 행 이름. 네. 그 다음에 ILOC는 행 번호가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행 이름이 곧 행 번호가 되니까 들어가는 모양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1행과 4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기본적으로는 1, 그 다음에 4의 리스트는 같을 거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는 어떨 때는 행 이름이 될 거고, 요거는 LOC를 사용할 때는 행 이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 번호가 될 때는 요거는 ILOC를 사용할 때는 행 번호가 되겠죠. 명시적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고 만들어진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름과 번호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f 객체 안에 LOC 기능을 사용할 거고, 요건 인덱스고, 그래서 1번, 4번 묶을 거고요. 네, 다시 df의 ILOC도 역시 마찬가지고 ILOC
인덱스 사용할 거고 1번과 4번 행을 묶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출력이 되고 4번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행 이름은 컬럼 이름은 그대로 제목, 제작연도, 감독으로 출력이 됩니다. 요 데이터 이렇게 해서 뽑혀진 데이터 형식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 될 겁니다. 어쨌든 2개 이상이 출력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잘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역시 시리즈에서 자료를 잘라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끝 인덱스 번호 얘는 미포함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관식과 애순이를 불러올 때 애순이가 4번이었지만 요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애순이까지 불러오게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왜 이런 복잡한 공식이 생겼느냐,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철술 이게 영희, 그 다음에 관식, 애순 이렇게 쓸 때 데이터를 가르는 기준이 이 각각의 이름이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까봐 이게 문자열이니까 요 다운 폴더 다시 치겠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싱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번호를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매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니고 어디다가 번호를 매겼냐면 여기에다가 번호를 매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이부터 관식이까지 잘라오게 하려면 여기도 1번인데 우리가 요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요소에다가 번호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0이는 분명히 1번이 맞는데 그래서 1 콜론 그 다음에 관식이는 2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미포함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요거는 결국은 3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이랑 관식이를 가져온다면 1땡땡 3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요소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붙였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슬라이싱을 한 사람은 요거 아마 자르는 기준을 요 사이사이에다가 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0이랑 관식이를 가져올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 콜론 3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슬라이싱을 만들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됐죠? 어쨌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미포함이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슬라이싱 할 때도 요 기본이 들어갈 겁니다. 요 기본이 일단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달라요. 요 기본을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거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를 겁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슬라이싱은 도구 2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라이싱이라는 건 일단 행 슬라이싱을 말하는 거겠죠. 행 슬라이싱. 그래서 LOC 또 ILOC 요 2개를 사용할 겁니다. 일단 LOC를 사용할 때는 요거는 제가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름. 그렇죠? 이름. 요 이름에는 번호 개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름에다가 플러스 1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름은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자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건 요거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문자열, 즉 아까 감독열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자열.
문자열. 감독이라고. 문자열이 감독이라는 문자열이라고 보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봐야 계산이 안 된다 이거죠. 예. 문자열에다가 플러스 1은 계산이 안 돼요. 예.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되게 헷갈리실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슬라이싱 사용할 때 LOC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시작행 이름과 끝행 이름인데 요 끝행 이름은 포함이 될 겁니다. 포함. 왜 이거는 포함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자열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열에 플러스 1 하는 거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LOC를 사용할 때, 즉 행 이름을 사용할 때는 요거는 포함이다. 포함입니다. 포함.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LOC를 사용할 때 요거는 이제 숫자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숫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요 끝행 번호 있죠. 네, 이건 미포함입니다. 미포함. 자, 다시 끝행 이름 LOC를 사용할 때는 끝행 이름이 포함이고요. ILOC를 사용할 때는 요 끝행 번호가 미포함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죠, 그죠? 이거는 이름을 사용해서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 계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고,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명시적으로 딱 지정을 해줘서, 네,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라고 한 거고, 요거는 숫자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숫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LOC를 사용하죠. LOC. 요거는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이름. 그래서 마지막은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우리 2행부터 4행까지 요거는 행 번호일 수도 있고 행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 4. 2콜론 4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이름이니까. 네, 그래서 요 4는 포함입니다. 포함입니다. 자, df.loc 해서 2, 4. 네, 그래서 이거는 포함.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아니죠. 네, 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이름이니까 2에서 4까지 네,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ILOC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ILOC는 인덱싱에 사용되는 도구는 일단 행 번호가 되겠죠. 이름이 아니고 행 번호.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요거 D 거는 미포함이 되고 미포함이 되므로 요건 플러스 1 출력하고자 하는 행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죠. 그럼 2번부터 4번까지를 출력하려면 일단 시작 번호 2번에다가 4번에다가 1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는 5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LOC는 LOC를 사용할 때는 2:5가 됩니다. 2:5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5는 미포함이니까 이거는 4번 행까지만 출력이 되죠. 이거 되게 복잡하죠, 그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러면 이거를 왜 사용하느냐? 이거를 어떤 때 LOC를 사용하고 어떤 때 ILOC를 사용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사용처가 다르니까, 용법이 다르니까 두 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ILOC로 2:5까지 출력을 하라고 하면 2:5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2번 행부터 4번 행까지가 출력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조각조각 내봅시다. 일단 두부 썰듯이 가로로도 한번 썰어보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행으로도 썰고요. 열로도 한번 썰어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 요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일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가져오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좀 가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썰어 가지고 그 부분만 꺼내서 뭐 한쪽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고 한쪽은 테스트 데이터로도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행의 일부분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일부분을 가져올 건데 얘네를 동시에 이제 크로스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동시 추출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특정한 부분, 특정한 행을 요만큼 자르고요.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 자르고 그 다음 특정한 열을 또 자를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겹쳐지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조각조각 내본다는 거는 바로 요런 뜻이라고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봤던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부분만 가져올 건데 요 부분만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 슬라이싱과 열 슬라이싱이 이제 합쳐진 거니까 일단 두 개의 도구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하나가 이제 에로시입니다. 에로시를 먼저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뒷부분 포함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다 포함이 되니까요. 이름으로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일단 앞부분 여기 두 개로 쪼개지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가 슬라이싱한 거 있죠. 요 슬라이싱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요 앞쪽은 행 슬라이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열 슬라이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자로 했고요. 역시 이름이니까 에로시로 가져왔으니까 요거는 이름 각각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요거는 포함이고요. 뒷부분은 그래서 열 슬라이싱 뒷부분도 이름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가져온다고 한 게 1행부터 이렇게 보면 1행부터 3행까지가 추출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은 제목부터 그 다음에 제작 연도까지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럼 행만 가져오게 되면 일단 LOC에다가 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열은 LOC의 제목에 콜론 제작연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은 LOC에다가 1:3 그 다음에 구분자 제목부터 제작 연도가 되겠죠. 제작 연도. 그 다음 이거는 DF에서 잘라질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코드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출력한 부분 보면 자 먼저 행을 이렇게 자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3 1번부터 3번까지 행이 가져와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열은 제목부터 재작년도까지 해서 제목부터 재작년도까지 중간에 이렇게 구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화 되겠죠. 이 부분만.
그래서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을 떼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ILOC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LOC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번호를 사용하고 뒷부분은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번호를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행부터 슬라이싱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열을 슬라이싱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행 슬라이싱이고, 그 다음 구분자 들어가고 뒷부분은 열 슬라이싱이죠. 됐고요. 자, 번호는 끝행 번호, 이건 역시 미포함이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행 번호도 미포함이니까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자,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될 겁니다. 아, 행 번호는 알겠어.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지금 행 번호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여기는 보면 행 번호가 여기가 보이죠, 그죠? 근데 열 번호는 모르겠어요. 열 번호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없었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없었어요, 열 번호는. 근데 이제 열 번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열 번호는 왼쪽에서부터 암묵적으로 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지만, 네, 열 번호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부터 번호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0번이고, 재작년도는 1번이고, 감독열은 열 번호가 2번이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0번부터 1번씩 차례대로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잘라볼까요? 아까 1번 행부터 3번 행까지 잘랐죠? 네. 그 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행 인덱스는, 행 슬라이싱은 일단 1:4가 돼야 되죠? 네. 이거 저 4번은, 뒤쪽 4번은 이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까지 출력하려면 3번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 하므로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도 볼까요? 열은 우리 0번에서부터 1번까지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역시 열 번호로 한다면 이거는 미포함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결국은 요거 끝 열 번호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열은 0번부터 2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ILOC의 최종적인 요 슬라이싱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씩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응용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걸 응용하면 하나의 칸에 있는 자료만 가져오는 게 가능해져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볼까요? 2번 행의 제목을 가져오겠습니다. 2번 행의 제목. 2번 행의 제목이면 이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이것만 가져오게 되면 2번 행의 제목이니까 요거는 IOC를 이용한다면 2번 행의 제목이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아이언맨이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LOC도 역시 마찬가지로 2번 행의 0번이죠. 0번 열. 그래서 아이언맨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뭐 하나 가져오는 거야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딱 하나의 자료만 가져와야 될 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먼저 이제 제목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목열 꺼내는 거 있었죠? 이거는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시리즈 형태가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요 시리즈 제목 시리즈를 일단 가져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시리즈 맨 처음 했을 때 몇 번째 가져올 때 우리가 인덱싱을 했었죠, 그죠? 그 뒤에다가 이번에는 바로 인덱싱을 해버리면 되죠. 요 아이언맨 2번 요 가져오면 요 두 번째, 그러니까 2번이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요 인덱스 번호가 2번이었으니까 세 번째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세 번째가 맞죠? 근데 번호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건 2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연달아 인덱싱을 2번 연속으로 하면 됩니다. 예, 요 상태가 되죠. 요거는 왜 이렇게 따로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져 있느냐? 두 번 이렇게 의문을 지으실 텐데 요거는 인덱싱을 연속으로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대괄호를 요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괄호를 이렇게 두 개로 바깥으로 뺀 것도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덱싱을 연속으로 2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런 형식이죠. 네. 컬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 이제 행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인덱싱을 연속으로 2번 한 형태가 됩니다. 네. 일단 잠깐 끊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